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투스국어 강동진 선생님입니다. 자, 요즘 Q&A에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지금부터 해도 될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물론 막막하고 힘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원평도 끝났고요. 수능은 이제 한 50일 남은 상태고요. 이 50일 동안 내가 만약에 하게 된다면 잘 될까? 라는 고민과 걱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그럴 때마다 답변을 할 때 이런 말을 하거든요. 미래에 대한 고민과 걱정은 현재 나를 바꾸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고민과 걱정보다는 현재 지금 나 자체의 문제점과 이 문제점에 대한 고민 그리고 해결책에 대한 고민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50일 국어 공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공부 방법은요. 선생님이 현장 강의, 목동이나 이럴 때 현장 강의를 많이 하면서 꼭 강조하고 싶은 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그렇게 해오고 있고요. 여러분도요. 이 영상을 보면서 내가 공부를 정말로 이와 같이 치열하게 했는지에 대한 반성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시가 있어요. 이게 수능 완성에 나온 시인데요. 천양이 새가 있던 자리라는 시입니다. 자, 여기 이런 말이 나와요. 비상은 언제나 바닥에서 태어난다. 그래요. 여러분은 지금 바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분명히 바닥이 있어야지만 비상이 있겠죠. 날아가기 위해서는 바닥부터 시작합니다. 이 바닥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고민해 보시고 나의 문제점, 저기 선생님이 이제 여기 구연평 시험지도 갖고 왔는데요. 나의 문제점이 뭔지는 바로 어디에 다 들어가 있다?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볼까요? 나는 지금 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부터 시작합시다. 3월에 4등급이에요. 6월에 운이 좋게 3등급이 나왔어요. 근데 9월에 또 5등급이 나왔어. 그럼 수능에는 어떻게 될까? 나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 이것밖에 안 될 것 같아. 많이 올라가봤자 4등급.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하지 않나요? 왜 그럴까라는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왜 그럴까? 그런데 6월 모평에서도 그냥 그렇게 공부를 했고요. 9월 모평 끝나고도 그냥 그렇게 공부하고 있어요. 그럼 성적이 오를까요? 오르지 않는다는 거야. 그냥 여러분은 그럭저럭 할만하다라는 관점으로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럭저럭 하다 보면 진짜 연습도 그럭저럭 하게 있죠. 그냥 난 어차피 3등급밖에 안 돼, 4등급밖에 안 돼 라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지 마세요. 무조건 우리의 목표는 위에입니다. 이 위를 향해서 어떻게 공부할 건지를 지금 이 순간부터 공부해 보자고요. 한계를 넘어서야 내가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맞아요. 한계가 있어요. 나의 한계점. 나의 한계점은 3등급이야. 이걸 넘어가야 돼요. 그 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의식적 연습.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의식적 연습. 제발 부탁인데 그냥 하지 말고 의식적으로 연습해. 어떤 목표 설정해놓고 이 목표에 맞게 연습해야지만 그 목표가 달성되겠죠. 그냥 똑같이 공부하지 마시라고요. 이제부터 의식적 연습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드리는데요. 의식적 연습의 뜻부터 봅시다. 멋대로 하는 연습과 구분되고요. 집중하면서 한계를 넘는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연습이 의식적 연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의 수강생들은, 선생님의 현장생들은 어떻게 의식적 연습을 하고 있을까요? 볼까요? How to 의식적 연습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구월모평이 끝나고 나서 선생님이 이걸 분석하라고 했어요. 구월모평 전에 먼저 이거부터 해봐라. 문풀점 나의 목표. 도대체 나는 이 모의고사에서 이 문제풀에서 어떤 목표를 갖고 문제를 풀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근데 그 고민은 구체적으로 적어놔야 돼요. 적지 않으면 절대로 달성할 수가 없어요. 왜? 문제 풀면서 또 나의 방식대로 풀 거니까. 그러므로 한번 읽어볼까요? 덜덜 떨고 지문을 못 읽었던 6월과 달리 내가 공부한 것 후회 없이 다 보여주고 오기. 얘가 지금 목표입니다. 80분 풀로 최선을 다하기. 전체적인 걸 얘기했고요. 화장문 18분에서 20분, 문학 25분, 독서 35분 맞추고 노력하기. 꼭 맞췄다고 못 맞췄다고 낙담하지 말기. 여기 적어놨네요. 나도 모르게 또 긴장감 세모 쳤네요. 자, 목표 달성했다는 거고요. 이건 완벽하게 달성했는지 이거는 좀 표시를 모르겠어요. 자, 별표 활용 잘하기. 문학 둘 중 헷갈리는 선지. 비문학 3점 보기 문제. 이해 안 되는 문학 등등은 별표치기. 오케이. 잘했나 봐요. 스킵 잘하기. 내가 확신 있는 문제들은 스킵하기. 그치. 답을 확실하면 나머지 선지 스킵하기. 독서 지문 제대로 읽고 스킵해도 좋아. 이거죠. 화장문, 문학, 독서 순을 풀기. 독서 중에 문제수가 많거나 취향 유형은 맨 뒤로 빼기. 오호. 잘했대요. 평소처럼 하기. 괜히 구평 생각되면 선주 확인하고 싶고 두려워지니까 자연스럽게 문제에 스며들기. 자, 주변 인식하지 않기. 종이 넘어가는 소리에 민감해지지 않기. 좀 소심한 친구 같아요. 자, 나는 나대로 내 방식대로 잘하고 있어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주체적으로 유기적으로 풀기, 선지에서 힌트 얻어내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기. 자, 시작하기 전 화장실 힘 빼고 책상에 엎드리기. 별거 선생님이 다 얘기해 설명하는 거예요. 긴장 풀리면 책상에 이렇게 엎드려라 이런 거죠. 자, 초콜릿 세팅하기. 그렇지. 파지 검사, 문학작품 떠올리기. 다. 자, 이런 식으로 나의 목표를 완벽하게 설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설정한 것이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럼 문제 선생님, 그럼 목표를 달성하려면 이런 것들이 배워야 되겠네요. 당연하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수많은 강의를 통해서 배웠을 겁니다. 자, 볼까요? 현재 나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한번 바라봅시다. 이 친구의 능력은 이렇습니다. 78.3등급. 작문 하나 틀렸고, 문법 2개 틀렸고, 독서 4개 틀렸고, 문학을 3개 틀렸습니다. 별표 개수는 이와 같네요.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나의 상황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점수와 소요 시간은 물론 각 분야별 틀린 개수와 별표까지 체크합니다. 기출이든 실전이든 똑같아요. 전체적으로 모두 다 파악해 놓습니다. 자, 분야별 나의 문제점을 스스로 찾기. 볼까요? 얘는 분석전 나의 문제점입니다. 시험 시간에서의 문제점을 한번 정리해 본 거야. 자, 이번 시험을 풀면서 7모나 묵평에 비해 지문도 짧고 문제도 쉬워 보이는데 하고 얕봤다가 대인 듯한 시험이었다. 파지검사를 하면서 자료에 나온 문학 지문이 많이 나와서 지문 길이가 짧아 보여서 독서 그래프 문제가 안 보여서 약간 긴장이 풀어져서였을까? 생전 안 틀리던 화작에서 오답이 나왔다. 3학년 국어 모의고사를 보면서 화작문 합쳐서 3개 틀린 건 처음이었다 이거. 뭐야? 이에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우선 화작문 시간이 평소보다 각각 조금씩 오버됐다. 자, 원래대로라면 9시쯤 문학으로 넘어갔어야 했는데 문법까지 3개 틀린 거군요. 자, 시간을 초과하다 보니 마음만 급해서 근거도 제대로 찾지 않고 심지어는 어근과 접사 나눈 것도 잘못 나눴다. 또한 원래 화작을 대충대충 풀다 보니 지문 제대로 읽는 습관이 잘 안 들어있는 문제도 있었다 이거야. 이와 같이 뭘 한다? 정확하게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적어 놓으셔야 돼요. 물론 이 친구는 되게 길게 적었습니다. 자, 그 다음 뭘 하셔야 되냐?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보면 틀린 문제가 있어요. 19번 문제 틀렸나 봐요. 상충건 고상국어과 이걸 계기로 EBS 소홀히 하지 말기를 후회하지 말자. 자, 3번과 4번 중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또 내 마음 가는 대로 찍어버렸다. 자, 별표는 장식인가? 왜 이렇게 멍청한가? 반성을 썼네요. 자, 소설 해석하는 것도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함. 생각하고, 그죠? 화자의 위치를 생각하면서 풀기. EBS 고전시가 현대어풀이 많이 읽어보고 느낌 살리기. 이렇게 해결하겠다 이거죠. 그 다음 이것만이 고전에서 살아남는 법인 듯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선지의 모든 선지를 다 분석해봤어요. 가볼까요? 틀린 이유 확인 및 오답의 근거 파악하고요. 자기의 주의할 점까지 체크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 뭘 했냐? 비문학과 문학에 대해 지문 분석을 자기가 나름대로 해봤어요. 이 지문 분석을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전체를 정리하면서 읽는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스스로 찾은 문제 해결 방법 및 목표를 정한다. 자, 가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화법, 초고를 고쳐 쓴다거나 특정 입장에서 비판하는 문제는 꼭 조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어두기. 이렇게 하겠다 이거죠. 선지 5개를 다 보지 말고 오히려 정답의 근거를 찾아서 표시하는 정확하고 효율적이다. 너무 서두르지 말고 잠깐 동안만 멈추고 생각하자. 쉬우면 조금 시간 단축 욕심내볼 것. 문법 비문학도 비문학이라는 거 잊지 말자. 내가 모르는 개념이 나오면 더 꼼꼼하게 읽을 것. 쉬운 문제는 이미 내가 아는 문법 개념으로 풀 수 있다. 헷갈리는 경우에는 아는 개념이라도 사례 연결해서 이해해보기. 평가하는 필요 없는 내용은 적어두지 않는다. 됐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적어놨네요. 독서도 보면 과정이 나오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번호 매겨면서 읽기. 이 친구는 될 것 같아요. 왜 될 것 같냐면 자기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알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계속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비연계 작품 나와도 쫄지 말자. 자, 다른 문제, 주로 밑줄 범위형, 일치 문제나 보기형 문제를 통해 충분히 내용을 파악 가능하다. 표현상의 특징은 한 행만 본다고 해서 다 잡히는 게 아니니까 전체를 다 볼 것. 시가 어려워도 한 번만이라도 시 전체를 볼 것. 청명은 정말 밑줄 해당 부분만 읽었다. 그러니까 틀리지. 뭐 이렇게 적어놨네요. 됐죠? 오케이. 그 다음 이제부터 나는 오늘부터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체크한다. 세 번째 거 읽어볼까요? 정답 체크하기 전에 정답 근거와 문제 조건, 옳은 걸 옳지 않은 걸 반드시 한 번 더 보고 체크하기. 자,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습관 만든다. 선지 정오답 판별 표시 동일하게 내가 체크하는 거, 내가 헷갈린 거 이렇게 뭐 한자 이거죠. 자, 분명히 이런 식으로 적어놨고요. 선생님 조교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줬습니다. 조교가 한번 어떻게 적었는지 볼까요?
자, 안녕하세요. 미나야 민주조교입니다. 긴 연휴 동안 과제하느라 공부하느라 정말 수고했어요. 내년에는 이나가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해서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연휴를 보내기 바랄게요. 응원이네요. 우선 이번 9회 모평은 정말 꼼꼼하게 잘 분석한 것 같아요. 항상 이야기하지만 9회 모평은 수능이 아닙니다. 자, 점수에 신경 쓰기보다는 이번에 발견한 나의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할지 고민해보세요. 이번 문법에 선지 스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 이나가 틀린 14번 문제의 경우 보기에서 제시된 두 가지 조건 중 후자를 바탕으로 합성어가 아닌 파생어였던 거를 3번, 5번에 버려주셨어요. 이렇게 했나봐요, 이 친구는.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어감과 어미,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꼭 복습합시다. 문학은 EBS 연계 작품이 많았죠. 개인적으로 연계 작품이라도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초점을 맞춰 읽어야 하는 부분이 다르므로 속독하는 것을 추천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 읽지 말라 이거지. 연계한 것도. 자, 안 읽고 풀면 조금 위험합니다. 내 주관이 들어갈 수 있을 거거든요. 꼼꼼한 분석을 바탕으로 남은 기간 열심히 해봅시다. 화이팅! 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현장 학생들이 이렇게 피드백을 받고 있는데요. 물론 인강 학생들도요. 충분히 뭐냐면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면 자기의 성적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다짐합니다. 자, 봅시다. 피드백은 필수적입니다. 맞아요. 피드백은 필수적이에요. 이렇게 문제점을 체크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적이 오른다? 그런데 선생님 저는요. 해결책을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죠. 그래요. 너희는 질문하고 나는 대답한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선생님 마지막입니다. 9월 모평 끝나고 마지막으로 아직도 막막한 당신을 위한 방쌤이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뭘까? 바로 이겁니다. 1:1 밀착 상담소. 근데 밀착 상담소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질문하면 제가 대답을 정말로 애매해요. 어떻게 질문하냐면 선생님 저 비문학을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내가 뭐라고 할까요? 독서 종결자를 들어라. 이 말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 비문학에서요. 그래프가 나오는 부분이 나오면 맨날 힘듭니다. 그래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여러분의 문제점을 갖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것만이 여러분의 수능에서 살아남는 법입니다. 한계를 넘으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남은 50일이야. 의식적 연습을 통해 50일 동안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50일입니다. 50일 동안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딱 5개의 기출문제를 열흘 동안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하지만 일주일에 한 회 정도만. 일주일 한 회 정도. 작년 6월, 9월 수능. 그렇죠? 올해 6월, 9월 완벽하게 분석하세요. 이 완벽하게 분석한 끝에 내가 뭐가 문제점인지가 정확하게 나올 거야. 시간 안 재도 돼. 괜찮아. 하지만 완벽하게 분석하고 내가 뭐가 부족하지? 어떤 게 잘못됐지? 라는 걸 찾아내세요. 찾아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모를 때 뭐 한다? 밀착 상담소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럼 분명히 성적 올라요. 선생님 저는요 오늘부터 매일마다요 시점 모의고사 한 회씩 풀게요. 아니 똑같은 방식으로 풀 거잖아. 자기의 문제점을 모른 채 그냥 똑같은 방식으로 풀면 성적이 안 오른다니까. 문제점에 대한 것을 해결책을 명확하게 잡은 다음에 그 해결책을 체화 연습하려고 하는 것이 실전 모의고사예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만 정확하게 하신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지금에 있는 여러분의 상황보다는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됐죠?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이것도 천양이 시인의 시에 있는 거죠. 미로 없는 길은 없고 미완 없는 완성도 없다 이거죠. 물론 여러분은 미완의 상태입니다. 부르고 힘든 상태일 겁니다. 하지만 50일 동안 나의 한계를 넘는 공부를 한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수능날 끝나고 이렇게 웃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선생님은 다음 TC에서도 또 유익한 것을 갖고 올 거고요. 50일 동안 정말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해보신다면 충분히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 다음 TC에서 뵐게요. 안녕.